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대통령이 반박했는데요.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7일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아메리카만 아름답고 적절한 이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의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8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바, 멕시코, 미국이 공유하는 수역은 국제적으로 멕시코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북미는 멕시코 아메리카로 지도에 표시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멕시코만이라는 이름이 유엔에서 인정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은 그러면서 멕시코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보여주는 역사 지도를 가리키며 1607년부터라고 전했습니다. 지도에는 미국 땅이 아메리카 멕시카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멕시코의 아메리카라는 뜻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아파신간 헌법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아파신간 헌법에 멕시코 아메리카로 명시되어 있으니 멕시코 아메리카라고 부르자며 멕시코만이라는 이름도 1607년 이래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신간 헌법은 멕시코가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1814년 멕시코가 최초로 만든 헌법을 말하는데 이 헌법이 발효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헌법은 멕시코 미초아칸주 아파신간 아나우악 의회에서 제정돼 아파신간 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헌법에서는 멕시코가 될 영토의 정확한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생 국가의 영토를 멕시코 아메리카로 지칭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이 사상 최악의 큰 피해를 낼 전망입니다. 총영사관 측은 현재 진화율이 0%인 상황이라 더 많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LA에 23만 명의 한인이 거주 중이라 지역사회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LA 해안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며 한인 밀집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9일 현지 당국에 따르면 주 LA 총영사관은 SNS를 통해 LA 카운티 인근 지역 대형 산불 발생 관련 긴급 공지를 발표하며 LA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한인들에게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강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진화율이 현재 0%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산불로 인해 LA 주요 프리웨이 곳곳이 폐쇄되고 있으니 거주 및 방문 중인 한인들은 지역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피령이 발령될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8일 오전에는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 동부, 라카나데아 플린트리지, 몬로비아 북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알타데나 지역은 대부분이 강제 대피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산불 피해 상황과 한인의 안전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등 일부 재산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LA에는 약 23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영킴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3선 연방 하원위원인 영김이 9일 현지 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브라이언 메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영김 의원을 새로운 소위원장으로 지명하며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알리고 특히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 아래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헌신해온 투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동아태 지역이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 경쟁 지역이자 강력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미래 국가 안보는 이 지역에서의 외교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동아태 지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지지하며 동맹국과의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적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아태 소위원회는 국무부의 동아태 지역 관련 업무를 포함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외교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영김 의원은 직전 118대 의회에서 외교위원회 내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하루 중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건강 효과에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혈관 건강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31% 줄이고 전반적인 사망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툴레인대 루치 교수 연구팀은 유럽 심장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양이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닝커피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치 교수는 이번 연구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다룬 연구라며 이 결과는 커피를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시간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페인이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커피 섭취 시간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4725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 여부, 섭취 시간, 섭취량을 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9.8년간의 사망 기록 및 원인과 연계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커피 모닝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31% 낮았으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16%나 낮았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커피를 마시는 그룹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모닝커피가 심혈관 건강에 특히 유익하며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면서 이 결과를 더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커피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주 의원들이 20개 이상의 국경 및 이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텍사스주 국토안보부, 주 국경보호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보안을 지원하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2025년 입법 회기를 두고 20개 이상의 국경 및 이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4일 제89회 주의회가 소집된 가운데 텍사스 국경 법안에는 텍사스주 국토안보부, 주 국경보호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국경 보안을 지원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 국경 책임자로 임명된 톰 호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민자 추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성역 도시라고 불리는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이민자에 집중하여 이러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으며 지역 교도소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거리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안전한 공공교도소 안에서 체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역 도시들이 범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체포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았으며 수배되지 않은 도주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며 우리는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PB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만 17,000명 이상의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가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에어프리미어 항공이 알래스카 항공과의 인터라인 연결 항공편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는 알래스카 항공이 합병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에어프리미어가 미국 5위 규모 항공사인 알래스카 항공과의 인터라인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리미어는 지난 1일부터 알래스카 항공과의 인터라인 연결 항공편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인터라인은 여러 항공사의 제휴를 맺어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연계해 티켓을 한데 묶어 판매하는 협력 형태입니다. 승객은 여러 항공편을 티켓 한 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항공사는 노선 확대 및 환승객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어프리미어는 지난해 7월 알래스카 항공과 인터라인 협약을 맺고 알래스카 항공이 운항하는 미국 국내선 110여 개와 캐나다, 중남미 5개국 노선을 연계 운항해 왔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지난해 말 미국 하와이안 항공 인수를 마치고
중복 노선 감축 등 새 노선 전략 수립에 나서면서 인터라인 중단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알래스카 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합병되면서 내부적으로 노선 및 파트너십 전략을 다시 수집하는 중이라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5월부터 대한항공과 미주 노선에서 진행하는 인터라인은 총 25개의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착취 혐의를 받은 의사가 기소됐습니다. 그중 10대 소년은 자해 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의사 스티븐 리디는 미성년자에게 자해를 지시하는 등 온라인과 화상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한 의사는 10명의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연방 기소되었으며 그중 10대 소년은 자해를 지시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세인트피터스버그의 스티븐 앤드류 리디는 아동 성학대 영상 제작 혐의로 3건, 미성년자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하거나 유인한 혐의 2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템파 지역의 의사인 59세의 리디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10명을 착취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리디는 12월 20일 조지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의자인 리디는 연방교정기관에 구금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리디가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온라인 대화와 화상 채팅을 통해 리디는 미성년자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지시하고 자해, 질식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영장을 통해 법 집행기관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셜미디어에서의 리디의 계정을 검토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은 알렸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부는 지난 7일 리디의 의사 면허를 긴급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파워스쿨 시스템의 보안 침해로 인해 윌메 디스트릭 39의 학생 약 16,000명과 교직원 3,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었으나 사회보장 번호와 운전면허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워스쿨은 기술 지원 직원의 계정이 해킹되어 12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사 중이며 최종 보고서는 2025년 1월 1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파워스쿨 측은 유출된 데이터가 삭제되었으며 복제 또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인을 위한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와 미성년자를 위한 신원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윌메 디스트릭 39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보안 강화를 약속했으며 다른 피해 학군 및 교육기술 단체와 협력 중입니다. 이 사건은 먼델라인 고등학교 디스트릭 120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8일 오헤어 공항 활주로에서 아메리칸 항공기가 유나이티드 항공기 꼬리 부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LA 출발 예정이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기는 호놀룰루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동시에 이륙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은 마치 도로상의 팟홀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후 몇 분 뒤에 기장이 꼬리 부분 충돌 상황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소방국 측은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 28R 램프를 폐쇄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국 IDPH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 수준이 중간에서 높음으로 상승함에 따라 일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전역에 걸친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국장은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때라며 독감, 코로나, RSV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하거나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부터 러시대학 의료센터 등 일부 병원은 특정 지역에서 병원 승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세인프란시스 메디컬 센터는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임시 조처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질병 전파를 줄이고 심각한 증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